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쌍용차 테마 매매에 대해서 지금 현 시장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주도 테마이고 중심 테마이고 얘네 말고서는 거의 개별 주 느낌으로 도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쌍용차 테마를 주축으로 매매가 좀 쉬운 사람들, 쌍용차 테마에서 매매가 나는 정박자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쌍용차 매매를 하셨는데 누군가는 정박자로 잘 맞아. 광림이랑 광림 밀리길래 사가지고 시세주가 팔고 그 다음에 반대로 갔다 KG 계열 밀려서 샀고 또 시세 주니까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정박자로 갔다가 꾸준히 차곡차곡 이 오늘 KG 등장하기 전에는 에디슨, UNI 쪽이랑 쌍방울 쪽이랑 그렇게 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정박자를 엄청 쉽게 잘 맞추고 이게 정박자가 딱딱딱 맞으면은 하루 그 리듬이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 달라져요. 주식 매매가 잘 되면은 실제로 업무도 어느 정도 좀 원활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정박자로 타는데 수익 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분들이 좀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차이가 뭘까요? 쌍용차 매매 테마에 대해서 매매가 쉬운 사람과 어려운 사람의 차이. 물론 이유가 딱 단일성 하나라고는 말 못해요. 누군가는 이제 재료 측면에서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재료 측면에서 판단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판단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고 난 저 재료가 안 좋아 보여. 이해가 안 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재료에 대해서 애초에 이거는 좀 건드리기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셔서 접근을 안 하셨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고 요거는 좀 다른 케이스고 매매를 시도는 했어요. 지금 어차피 시장에서 아무리 여기 좌를 보든 동쪽을 보든 서쪽을 보든 북쪽을 보든 다 쌍용이네. 주축이 지금 쌍용차가 지금 거의 우리나라 테슬라 수준으로 갔다가 한 2중 정도 시장 해먹고 있으니까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쌍용이면은 쌍용을 일단 하긴 해야 되는데 해야겠다 라고 해서 뛰어들었는데 계속 엇박자야. 계속 어긋나. 나는 손절만 쳐. 근데 손절 치면은 귀신처럼 올라가. 이런 분들 재료에 대해서 애초에 좀 판단이 내가 저 재료는 나는 안 좋아 보여 해가지고 접근 안 하신 분도 정답입니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안 건드려서 손실을 막았을 수도 있으니까. 나 저 재료 이해가 안 가. 갑자기 막 무너질 것 같아. 접근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 말고서 지금 누가 봐도 시장의 중심 주도 테마이고 건드려야겠다. 아니면은 쌍용 관련해서 인수 재료 나쁘진 않아 보여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이 관련 테마들을 매매를 하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고 정박자가 착착착 맞는 분이 있을 거고 엇박자로 팍팍팍 깨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엇박자로 깨지시는 분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쌍용차 테마의 지금 특성,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뭐죠? 쌍용차 테마의 특성? 가장 대표적인 시장 측면, 우리가 관점으로 갖다 볼 수 있는 측면에서 뭐가 있을까요? 시소 게임이에요. A와 B와 C의 시소. 하나가 밀리면은 다른 애가 올라가고 하나가 밀리면은 A가 밀리면은 B랑 C가 올라가고 B가 밀리면 A랑 C가 올라가고 그래서 A에 뭐가 있다? 쌍방울. B는 뭐다? UNI. C는 뭐다? KG 계열.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된다라는 건 어제 말씀드렸죠. 이것도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지 그 시소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난 이것까지 했는데 시소에 대해서 이거 계열사들 네가 설명해줘가지고 이해했어. 아니면 알고 있었어. 근데 매매는 잘 안 돼. 이상하게 안 돼. 왜 안 되겠어요? 내가 이 시소를 이해했으면은 왜 안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재료 측면, 그 퀄리티 측면에서 디테일한 게 조금은 넣어야 됩니다. 어제 설명해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여기다 쓸게요. 쌍방울 계열은 뭐다? 회사, 과거, 행적상 조금 못 믿었다. 불안하다. 주주 상대로 갔다가 막 몇 번 해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요런 거 대신 광림 필두로 어필, 가장 적극적인 어필 중 가장 적극적인 어필 진행 중입니다. 이 계열 중에서는. 자, UNI는 사실 에디슨 계열이잖아요. 얘는 뭐가 있어요? 가장 진척이 됐었지만 지금 가장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왜? 쌍용차 측에서 밀어내고 있기 때문.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업보 같은 개념이죠. 자기들이 계약기간 지켜고 그 입금 금액 같은 거를 철저하게 납입을 했어야 되는데 납입을 안 하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에디슨 측은 사실 할 말은 없다고 생각해요. 쌍용차 측에서 뭐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야, 니네가 납입 계약금 낸 건 낸 거고 납입 기간 같은 거 계약 기간에 다 있는데 니네가 납입 안 해줬잖아. 그래서 우리 채권 관련해서 못 갚았어. 뭐 이렇게 좀 어필을 했었잖아요. 즉 먼저 약속을 어긴 거는 지금 에디슨 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쌍용차 측에서 야, 쟤네 계약 안 지켰어. 그러면 우리 그냥 재매각 대상 다시 찾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고, 물론 그거에다가 에디슨 측에서 야, 우리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좀, 야, 계약금도 걸었는데 니네 그러면 안 되지. 상도덕이 있지. 정이 없냐. 우리 그냥 좀 납입을 안 하긴 했는데, 근데 사실 그 안 했다라는 거에서 이미 끝이긴 해요. 계약인데. 계약은 무조건 지켜야죠. 시간 약속도 지켜야 되고 계약도 지켜야 돼요. 근데 안 지켰잖아요. 일단 에디슨 측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왔다가 니네 그거 그러면 안 돼. 야, 우리 계약금도 걸고서 하는데 결국은 지들이 안 지켜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거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에디슨 같은 경우 재무 관련해서 뭐 정지 먹었죠. 감사 들어가서 정지 먹었기 때문에 쌍용차 측에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즉 5월 재매각 대상에도 당연히 얘는 지들이 참여한다고 해도 거절할 거예요. 높은 확률로. 한 번 신뢰를 깬 회사랑은 할 리가 없겠죠. 특히 쌍용차 측도 지금 엄청 급합니다. 거의 뒤에 엄청 급한 상황이잖아요. 쌍용차 측도 이제 상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살릴 회사를 찾아야 돼요. 물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UNI 에디슨은 이런 식으로 갖다 재료가 지금 어필하는 회사 중에서는 가장 리스크가 높죠. 리스크 가장 높다. 가장 높아요. 제 눈에는. 제일. 가장이라고 하니까 좀 제일 높다. 자, 그러면 이제 KG 계열. 어제 이제 참전 얘기 나왔고, 오늘 일단은 그 공시가 나왔습니다. 공시 내용은 검토 중인 거 맞다. 대신 확정된 사항은 없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멘트는 사실 계약 진행해가지고 그 풍문, 공시 요청하면은 다 이렇게 나와요. 여태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갖다 도장 쾅 찍어가지고 계약하는 상황이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내야 됩니다. IR 하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IR에도 매뉴얼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담당자가 해야 되는 그 매뉴얼이 있는데 요게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이 완전히 도장 찍고 진행된 거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좀 이런 식으로 했다가 살짝은 여지를 두긴 하는데, 내용을 봤을 때 최소한 사실무근은 아니잖아요. KG 계열도 검토 중이고 확정된 사항은 없는데 검토 중이라네. 그리고서 5월달 재매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구나. 플러스 얘네는 왜 강력하게 떴냐? 자금력이 가장 높아. 가장 높다. 자금력이 현재 가장 높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수, 경매에서 경매의 물품을 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돈 많이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경매에서 물건 사가는 사람은 경매 가격 가장 세게 부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가장 세게 부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자금력이 있어야 돼요. 케이지 계열이 얘네들 대비해서는 자금력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핫하게 올라온 거고. 자, 지금 이게 시장 관련 재료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것까지 이해를 했어. 이해를 했으면은 여기서 리스크가 가장 높아요. B가. 얘는 그러면은 좀 밑에다 둬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A랑 C 누가 위로 둬야 될까요? 당연히 자금력이 가장 높은 애가 일단은 우선순위 제일 위에다 두는 게 맞아요. 즉 케이지 계열을 베이스로 쌍방울을 이제 매매하는 그런 개념. 케이지 계열이 가장 확률이 높아. 실질적으로 뭐 얘네가 갑자기 아직 검토 중이긴 하니까 뭐 갑자기 검토하다가 뭐 안 할래 라고 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금력이 가장 세다라는 게 가장 강한 거예요. 그래서 케이지 계열이 일단은 제일 상위권에 있다고 보면 되고, 두 번째가 쌍방울. 쌍방울은 자금력이나 이런 과거 뒤통수 쳤던 거 뭐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불안하긴 해요. 대신에 가장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어요. 야, 우리 갖고 싶어, 그 회사. 우리 쌍용차 갖고 싶어. 뭐 부지인 것 같은데 일단 야, 우리 쌍용차 가질래. 가장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어요. 자금력은 뭐 일단 광림에서 뭐 4,500억 얘기를 하긴 했죠. 근데 시장에서 뭐 지금 한 1조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자금을 어디서 끌고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어필이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 두 개의 계열 중심으로 갖다 건드리는 게 편하겠죠. 시소가 참여자가 3명인데 얘는 좀 사실 빼두고 해도 돼요. 왜? 가장 무게가 가벼워. 시소를 하려면은 무게감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잖아요. 둘이 한 명이 올라가고 하면은 한 명이 내려올 수 있게 무게감이 얼추 있어야 돼요. 한 명이 100kg고 한 명이 30kg 그러면 뭐 30kg이 위에서 뭐 방아를 찢든 한다고 내려갈까요? 시소가?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얘는 자금력이 가장 높고 쌍방울은 가장 적극적인 어필 플러스 4,500억. 자금이 조금 딸리긴 하는데 그래도 자금도 준비해놨다.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서는 얘네 둘은 밸런스는 맞고 UNI 측은 가장 지금 밸런스 측면에서는 조심해야죠. 그러면은 내가 시소를 할 거면 C랑 A 중심으로 뭐 B를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C랑 A를 베이스로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어. 그러면 왜 이제 내가 매매가 왜 안 됐을까를 한번 사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 드리기 전에 복귀해보는 게 가장 빨라요. 내가 왜 분할 매수 못했고 내가 왜 손절 치면 올라가고 매수하면 고점일까? 간단해요, 정말. 복귀하면 사실 답 바로 나오거든요.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왜 정박자로 수익 나고 왜 나만 힘들어? 하루에 저 변동성 10% 20%씩 나오는 거 누구는 다 쓸어먹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저거에서 항상 희생양이야. 이 슬픈 세상에서 왜 나는 항상 내 돈만 뺏어가. 억울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소를 즐기려면 내가 이 시소에 참여해가지고 즐기려면은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시소를 즐기기 위해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그거입니다. 전업하시는 분들 뉴스 빠르게 캐치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이런 시소 게임에서는 그 뉴스 하나로 갖다 5% 10%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업하시는 분들 막 뉴스 어플이랑 막 이런 거 다 켜놓겠죠. 이 부분이 가장 좋고 이런 것들 제외하고 이런 측면은 어쩔 수 없이 전업하시는 분들의 특성이니까 빼고 일반적인 입장에서 직장인 입장에서 본질적으로 오르고 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풀베팅해서 드시려고 했을 거예요. 대부분이. 비중을 많이 매수.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문제일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매매가 쉬운 사람은 비중을 적당히 나눠가지고 눌림 자리만 공략하고 반대로
엇박자로 갖다 계속 두들겨 맞는 사람은 시세를 주면은 거기서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또 비중도 매수를 많이 해요. 비중을 좀 많이 때리다 보니까 밀리면은 못 참고 손절치고 손절 쳤더니 그 뒤에 올라가는 거 보고 올라가니까 또 사고. 이거 개인의 엄청 안 좋은 패턴이잖아요. 지금 이런 변동성을 보면은 하루에도 10% 이상 수익을 낼 기회가 엄청 많거든요. 광림은 첫날부터 그랬어요. 요거 막 5%, 요거 10%, 요거 10%, 요거 10%, 여기서도 밀렸고, 여기서도 막 한 5%, 여기서도 6%. 뭐 지나고 나면 다 보이는 거 어떡하냐 이럴 수 있죠. 여기서도 뭐 한 20%, 요거 그냥 오전만 해도 10%, 여기서도 10%, 여기서도 10%, 여기서도 10%.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야, 얘는 그냥 분할 매수 대충 그냥 한 200원, 300원 단위로 분할 매수했으면 혹은 500원 단위로 4,000원 사고 3,500원 사고 반등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한 3,000원, 700원, 800원 그냥 한 200원, 300원 단위로 분할 매수했으면 얘를 손해보기가 쉬웠을까요? 최소한 본절에서 익절은 무조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얘기를 지나고 나서 하면 무슨 필요성이 있겠나?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뭐냐면은 누구는 비중을 나눠서 그런 분할 매수를 애초부터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고 누구는 엇박자를 탄 사람은 이런 거 시세 주면은 이때 여기서 비중 베팅해서 여기서 10%, 5%, 10%더 먹어보겠다고 오전 고점 돌파한다고 이런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강하게 움직이니까 이런 높은 자리에서 베팅하고 요거 앞에 좀 넘어가려고 하네. 탄력 있게 올라오네. 밑바닥에서 이미 15% 올라왔는데 이거를 고려 안 하고 이제 올라왔으니까 아 힘이 이제 좀 들어오는구나 해가지고 여기서 더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리고 조급하니까 조바심 생긴단 말이에요. 나는 계속 손절 쳤는데 애들은 봤더니 계속 수익 내고 있어. 그리고 손절 쳤더니 올라가. 조바심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사람 심리상. 그러니까 조바심 생기고 손절 친구에 대한 복수 심리까지 비중이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딱 그냥 엇박자 계속 타신 분 하루 뭐 그럴 수는 있어요. 하루 그럴 수는 있는데 엇박자를 한 며칠 동안 계속 타고 있다? 이거 한번 복귀해 보세요. 내가 매매 어디서 하고 어디서 손절 치고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이건 보셔야 돼요. 보셔야지 발전이 있어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고서 내가 얼마나 진짜 병신 같은 매매를 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 쌍용차에서 엇박자가 하루 정도 나올 수 있는데 3일, 이틀 3일 계속 엇박자다? 이거는 그냥 자기가 욕심에 찌들어가지고 매매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거의 그게 다예요. 시세를 주니까 거기서 더 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고 눌릴 때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C가 눌려? KG가 눌려? 그러면은 쌍방울 막 가잖아요. 슈팅 나오고 있잖아. 그럼 그 슈팅 나온 자리에서 사고 있다는 거예요. C가 눌리면은 쌍방울은 그 전에 들고 있다가 시세 주면 거기서 분할 매도를 하고 KG가 어디까지 밀리나 라운드 피겨라던가 지지저항 이런 걸 보면서 눌림 매수를 할 자리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면은 그때서야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하고 밀리니까 손절치고 그럼 KG 보고 있다가 KG가 그럼 슈팅이 나와. 그러면 거기서 또 쫓아가서 사가지고 고점 잡아주고 다른 사람들 물량 수익 실현하는 거 받아주고 또 손절치고 오르고 난 이후에 계속 거기서 샀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높을 거예요. 엇박자 당연하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연한 거를 인식을 못하고 매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엇박자로 매매하신 분들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시속 게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여기서 왜 비중을 분할 매수를 생각을 안 하고 왜 시세를 주면 그 자리에서 살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45,000원, 42,500원, 4만원. 얘는
그냥 타점 별로 갔다가 한 10%씩 줬을걸요? 45,000원 9%, 42,500원 8%, 4만원 10%. 주식에서 사실 3%, 4%, 5%만 챙겨도 꽤 많이 주는 편인데, 그냥 제가 뭐 이걸 뭐 지지정으로 봤나요? 그냥 라운드 피겨예요. 그냥 반토막 낸 거잖아요. 45,000원, 42,500원 중간, 4만원 라운드 피겨. 뭐 제가 좋아하는 자리고. 광님 4,000원, 3,500원 여기 있고, 요거는 좀 사이 기니까 뭐 한 3,800원, 3,700원. 4,000원 사고 3,500원 사고 평단에서 탈출을 하던가, 사고 평단에서 한 3분의 2 정리하고 3분의 1 좀 봤더니 오르락 내리락 하던가. 어제도 똑같죠. 4,500원 이거 내려올 때부터 보죠. 4,500원, 4,400원, 4,300원, 4,200원, 4,100원, 4,000원. 물론 이거를 여기서 분할 매수를 다다다다닥 한 6번 하면은 정신 나가죠. 애초에 계획 세운 거 아니면 이렇게 못해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좀 드물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할 때가 있긴 있거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종목기가 혹은 오늘 좀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광림 같은 경우는 이제 2연상하고 시세 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또 끌어올리고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뭐 하면은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종가 아예 기다리던가 하기는 하죠. 근데 4,500원이나 4,000원 샀으면은 충분히 탈출돼요. 그러면은 얘 시세 줬으니까 4,500 넘었어? 그러면 나는 4,000원 기다릴래. 4,000원 사서 이런 거. 4,000원 샀으니까 다음날 4,000원 사고 밑으로 밀릴 때 또 천천히. 상한가 라인도 있겠다. 3,500원 주변. 아니면은 정말 간단하게 요거 볼까요? 아침에 이렇게 해서 줬어요. 저점 만들고 깨고서 여기서 대충 사. 시세 줬어요. 요거 저점 만들었죠? 깨 여기서 사. 그러면 요거 저점 만들었죠? 깨 여기서 대충 사. 이런 식으로 갖다가 변동성이 많았던 종목은, 이런 변동성이 있는 종목은 결국 분할 매수만 내가 대충 하면은 수익으로 무조건 나와요. 아니, 무조건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본절 이상 수익 챙겨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얘는 대놓고 시장에서 주도 테마였고 대놓고 시소를 타겠다라고 계속 어필을 했었고, 저도 영상에서 얘는 시소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계열사들 제가 그 사조까지 달았던 부분이 그 이유예요. 얘네는 시소고 그 시소를 내가 타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계열사의 특성 알고 있어야 된다. 가장 좋은 거는 뉴스 전업인데, 그게 아니면은 눌림 자리에서 그냥 분할 매수만 대충 해도 된단 말이에요. 주도 테마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 달아나지 않아. 갑자기 달아나기 쉽지 않아. 뭐 주식시장이니까 100%는 없다지만 지금 최근 돈 거 사실 쌍용 말고 주도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한 2주 동안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쌍용차 필두로 나머지, 쌍용차 필두로 나머지 보면 된다, 쌍용차 필두로 다른 거 보면 된다, 계속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시장이 그냥 대놓고 여기가 중심 테마라고 설명을 하고, 중심 테마는 쉽게 안 죽는단 말이에요. 얘네를 밀어낼 정도로 갑자기 강한 테마가 등장하거나 하는 게 아니면, 그러면은 그런 거에서 그냥 눌림만 공략해도, 직장인은 특히 그 직장인분들이 엇박자 탔다 100%예요. 직장인인데 엇박자 탔다, 오른 자리에서 계속 사니까 그 꼴 났을 거예요. 정작 눌릴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 얘는 어차피 시소 게임인데 눌릴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 시세 주면은 귀신처럼 막 잠깐 봤더니 오르고 있어. 이거 뭔지 몰라도 강하네. 사. 거기다가 비중도, 난 분할 매수를 애초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 그냥 밀리면 손절 치고, 손절 쳤더니 올라오는 거 보고서 근데 생각 있던 사람들은 4,000원 중간 3,500원 사가지고 여유롭게. 그리고 자, 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식에서 돈 많이 벌려면 비중 베팅하는 게 맞아요. 비중 베팅을 하는 게 정답에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하지만 제가 비중 베팅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잘하는 사람이니까 비중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지, 못하는 사람이 비중 베팅을 하는 거는 그냥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빠르게. 내가 비중을 실어서 내 한 몸을 바쳐서 빨리 죽겠다. 내 돈을 시장에 빠르게 뿌리겠다. 미수 풀 베팅, 비중 베팅. 주식은 어디서 들어왔어? 주식은 결국에는 비중 싸움이라 그랬어. 비중 풀 베팅, 비중 베팅하는 게 실력이래. 틀린 말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들은 다 그 얘기 하죠. 왜? 자기들은 자기들이 비중실 베팅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근데 초보부는 그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걸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요. 그냥 비중 베팅이 주식에선 중요하대. 이 멘트만 듣고 와가지고 비중 베팅을 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내 돈을 시장에 산화시킵니다. 뿌려요. 뭐 부자야 누가 봤을 때는. 실력도 없는데 비중 베팅을 한다는 거는 정말 빠르게 죽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냥 스스로 목에다가 올가미 메고 쪼이는 거예요. 다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비중 베팅을 내가 애초에 생각하지 말라는 게, 분산 베팅을 하라니까요. 직장인분들 특히. 직장인이니까 분산 베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이니까 비중 베팅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 건 크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종목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그냥 나눠가지고 뿌리란 말이에요. 비중 베팅을 하는 종목이 나왔을 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실력이 있어야지 그 종목이 나왔다라는 걸 캐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비중 베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일 말씀드리지만 직장 일하면서 그 비중 베팅을 한다는 거는 조건이 상당히 갖춰져야 되고 대응도 더 칼같이 해야 돼요. 내가 비중 베팅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러시아랑 뭐 미국이랑 싸운다고 해. 그럼 지수 안 밀리겠어요? 밀리죠. 그럼 손절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 전업이 아니면은 일하고 있다가 손절 크게 나와요. 잠깐 못 본 사이에 막 5% 10% 밀리는데. 근데 왜 자꾸 직장인분들이 저는 비중 베팅을 하려고 하는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솔직히 내 기준엔 잘못됐어. 아니 5억 10억 들고 있는 사람도 종목당 정말 좋아 보이는 거 빼고서 13,000, 5,000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억밖에 없는 사람이 미수 풀베팅해서 3억 넣고 있어. 난 그런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사실. 뭐 전업하시는 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예요. 전업은 이제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큼 실력 있으면 알아서 하는 거고, 직장인이 돈 벌려고 하면은 비중 베팅을 사실 정말 내가 진짜 이거는 안 하면은 억울해서 잠 못 잔다, 그런 거 오면은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매매 평상시 할 때 생각해봐요. 내가 이거 비중 베팅 안 하면은 억울해서 잠 못 잘 것 같은 그런 거 있어요? 없을걸요? 그냥 매매 돈 많이 벌려고 비중 베팅하고 손해봐가지고 억울해서 잠 못 자는 경우가 많지, 이거 베팅 못하면 억울해서 잠 못 자라는 종목을 캐치할 능력이 돼요? 거의 안 될걸요? 그게 되면은 초보 영역일 수가 없어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비중을 나누라는 거예요. 직장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한 번에 크게 벌자가 아니라 이거 갖는 순간 그냥 깨지는 거예요. 직장인이니까 내가 지긋지긋한 직장 때려쳐야지 해가지고 막 돈 크게 벌고 막 집 사고 막 차 사고 갈고 뭐 할 거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주식이 더 어려운 거예요. 잘 버는 사람들은 이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직장인 아니라 전업하시는 분들 중에도 아니라니까요. 잘 버는 사람은 그냥 이제 주식의 본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한 번에 크게 벌려고 하면은 시장은 아주 높은 확률로 뺨 한 번 때려준다. 나 어디 정신 못 차리고 건방지게 이 자식이 한 번에 챙겨가려고 그래. 너는 내가 주는 만큼만 먹어. 왜 갑자기 덤벼? 비중 베팅하고 덤벼. 혼나고 싶어? 한 번씩 뺨 때린단 말이에요. 그거 맞고 맞을 대로 진짜 닳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비중 베팅이 진짜 그런 전업하시거나 내가 정말 시장에서 확신 주는 종목, 가끔 저도 말하잖아요. 막 H&M 같은 거 막 수급이 말도 안 되게 들어오면서 막 그냥 끌고 가고 막 뉴스 실적 뉴스 붙이고 막 차트 좋고 차트 제로 거래대금 시장 주도주 프로그램 받쳐주고 3박자 4박자 5박자
좋은 관점 다 받쳐주면은 그럴 때 비중 베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이 나오냐고. 매일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안 되니까 한 번에 크게 볼 생각하지 말고 분할 비중 나누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런 변동성 큰 종목은 비중을 적게 해도 돼요. 전에 설명드렸죠. 그냥 뭐 한 1000만원 매수해서 매수, 그 다음에 비중 베팅 1억 매수라고 칠게요. 아니다, 1억은 좀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5천만원 매수. 자, 1000만원 매수하는 거랑 5천만원 매수랑 차이가 뭐예요? 그냥 5배죠. 5천만원 매수의 1%가 1000만원 매수의 5%입니다. 여기 변동성,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기본 5%에서 10% 나온다고 했죠. 퍼센테이지를 더 크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종목이랑 좀 달라. 일반적인 종목은 한 2% 3% 챙겨야 되는데 요런 주도 테마에서 변동성이 시소게임 타는 애들은 하나 왔다 갔다 할 때마다 5% 10%씩 변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서 하면은 손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못 버티는 게 5% 10%가 밀리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못 버티니까 팔고서 올라가는 거 보면서 열받고, 변동성이 크니까 그거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풀베팅을 하고 손절치고, 그거 반복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비중 적게 해도 그냥 한타점당 500, 1000 그냥 이렇게 사가지고 조금 쌓여도 순식간에 5% 10% 오르기 때문에 그걸로 갖다가 커버가 돼요. 비중 베팅을 안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해서. 근데 풀 베팅을 하면은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 밀릴 때. 그 차이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5배예요. 퍼센테이지 얘 5천만원 매수하면 1%대 1000만원은 5%가 올라야지 같은 수익금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밀릴 때를 생각을 안 해. 밀리면은 내 심리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몰라. 망가지는 건 다 망가지죠. 다 망가지는데 그 망가진 거에 대해서 그거 있잖아요. 아픈 거 싫어해. 안 좋은 기억 생각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부정한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좋았던 기억, 그러니까 한 방에 크게 번 기억만 생각나고 크게 잃었던 거는 잊고 있어. 이게 시장에서 차이인데,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은 그 변동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변동성에서 나오는 밀릴 수 있는 퍼센테이지, 그렇기 때문에 비중 베팅을 피하고 비중을 좀 낮춰서 베팅을 하고 대신에 변동성이 가져다 주는 퍼센테이지로 수익금을 챙기는 거예요. 그냥 5% 10% 나오거든. 이 부분 좀 잘 이해를 해보세요. 저는 이 쌍용차 이슈에서 뭐 사실 시소게임을 아예 처음 보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면 애초에 아예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빼고, 내가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시소에 대해서 처음 시장에서 경험해보고 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게는 생각해요. 어려울 수 있겠구나. 하지만 시장을 내가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는데 이 시소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고 있는데 계속 엇박자다? 오늘 당장 3일치 매매만 복귀해보시면 답 나옵니다. 어디서 내가 베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했고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것도 비중을 내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엇박자 타신 분들은 이거 오늘 꼭 해보세요. 이거 안 하면은 뭐 알아서 하시는 건데, 자기 발전이니까. 자기 발전하기 싫은 거는 뭐 상관없죠. 저는 조언을 드릴 뿐이고 그거에 대해서 실천을 하는 거는 결국 자신의 몫입니다. 지금 엇박자 계속 났다. 아주 높은 확률로 욕심이 그냥 머리 끝까지 차 있는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직장인이면은 직장인답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어디 건방지게 비중 베팅을 자꾸 하려고 그래. 나도 비중 베팅을 잘 안 하는데 그런 좋은 종목이 나올 때 빼고서는 안 해야 돼요. 비중 베팅 했다가 10% 20% 한 번 맞으면은 그냥 와장창 깨지잖아요. 자기 월급 날라가면서. 왜 비중 베팅을 자꾸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고 제가 뭐 300만원, 뭐 500만원 이걸로 매수해라 이게 아니에요. 자기 금액에 맞추는 그 금액이 있겠지만 거기서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비중을 나누란 말이에요. 계속 풀베팅해서 먹으면 진짜 기분 좋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마약, 그 짜릿함, 그 자극, 그거에 취하면은 망가집니다, 뇌. 주식시장에서 돈 못 벌어요. 그렇게 하실 거면은 자기가 정말 실력 자신 있으면은 회사 때려치고 전업해보세요. 전업해보면 결과 나와요. 하여튼 결국에는 이 시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시소를 이해했음에도 손절이 계속 나오는 사람이다. 이거는 그냥 마인드 차이입니다. 분할 매수 계획 없어. 비중 베팅 나는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비중 베팅이 주식 실력이래. 비중 베팅 이거 2개 했을 거예요. 분할 매수 생각도 없고 풀 베팅 이러니까 오르는 곳에서 풀 베팅 하니까 내려오면 박살나고. 이거 무한 반복이었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이거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애초에 쌍용차 재료에 대해 이해가 내가 좀 안 맞아가지고 접근을 안 하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내가 어느 정도 이해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는데 엇박자. 아주 높은 확률일 거예요. 하여튼 영상 항상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기분 나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거를 말 안 해주면은 자기도 몰라요. 나 욕해도 상관없으니까 스스로 한번 좀 돌아보시면은 합니다,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이상한 엄한 곳에서 두들겨 맞고 있는지,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 이유라도 알아야지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갑자기 길 가는데 나 패. 갑자기 막 나 얼굴 막 갑자기 주먹질을 해. 억울하잖아. 경찰 신고해야지. 그 다음에 잡고 나면 뭐 하겠어요? 아니, 왜 갑자기 길 가는 사람 친 겁니까? 좀 이유라도 알아봅시다. 이유라도 좀 들어봅시다. 뭐 그 사람이 뭐 이유를 말을 하겠죠. 뭐 어제 뭐 부부싸움을 했는데 기분이 나빴다. 너랑 뭐 얼굴이 비슷했다. 뭐 아니면은 뭐 직장 상사가 너랑 얼굴이 비슷했다. 기분 나빴다. 그 사람한테 뭐 갈굼당했다.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주식시장에서 그 맞은 이유, 맞은 거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거는 복귀하면 된단 말이에요. 경찰서 갈 필요가 없어. 내 스스로 복귀. 내가 어디서 샀는지 그거 찾아보면은 답이 나와요. 내가 왜 맞았구나. 이래서 맞았구나. 여기서 맞았구나. 어딜 맞았구나. 다 나오는데 안 봐. 여하튼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